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여기서 음. 한 연간 36만 대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 그 조지아 신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 신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최대 50만 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만 연간 한 120만 대 이상의 생산이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가능해지는 거죠. 관세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고 보여져요.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소영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두 가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은요. 트럼프 관세 칼날, K 자동차까지 닿았다. 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지금 정책들이 점입 가경으로 흐르고 있는데요. 당장 이제 품목 관세 네. 이제 우리나라 4월부터 자동차에 부과하겠다 이런 발표를 또 했어요. 예.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4일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도입 일정을 묻는 취재진한테 아마도 4월 2일께 이렇게 답을 하면서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됐습니다. 18일에 플로리다 마러라고 사저에서 이뤄진 기자회견에서도 관세 어느 정도 부과할 거냐 이런 질문 나왔더니 25% 정도가 될 거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비상이 걸렸죠. 일단 자동차 관세는 앞서 발표한 철강, 알루미늄처럼 국가 구분 없이 품목을 기준으로 모든 나라에 적용하는 보편 관세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한국이랑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FTA를 맺었기 때문에 그러게요. 자동차에 대해서 서로 관세를 부과를 하지 않았거든요. 기존에는. 이 상황에서 지금 자동차가 작년에 지금 우리 수출액 가운데 절반이 미국에서 나왔어요. 작년에 좀 대미 수출이 증가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압도적 1위가 바로 자동차입니다. 규모가 347억 4,400만 달러, 우리 돈 50조 3,800억 원에 달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일본에 이어서 우리가 대미 자동차 수출 4위에 올라 있는 국가입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의 이제 미국산 자동차 수입 규모는 좀 미미해요. 21억 달러, 한 3조 원 정도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분야에서만 미국의 무역 적자가 거의 47조 원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입 불균형이 크다는 게 트럼프 행정부 판단입니다. 당초 25%라는 숫자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관세 나올 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부가가치세 수준인 한 10% 정도였다고 해요. 맞아요. 예. 이번에 이거 훌쩍 뛰어넘은 숫자가 거론됐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이제 남았는데 그동안 협상력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 25% 관세 시나리오가 이제 현실화된다면 네. 당연히 이제 국내 관련 산업계에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예, 이게 국내 자동차 기업들 손실이 수조 원대에 달할 거다 이런 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IBK 경제연구소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 연간 총 수출액이 한 19% 줄어들 걸로 추정을 했거든요. 액수로 환산하면 이게 64억 달러. 9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근데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도 관세 부과되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영업이익이 최대 19%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전망치 좀 비슷하죠. 관세 조치 현실화되면 자동차 업계뿐만 아니에요. 한국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이제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돼요. 반도체 다음으로 큽니다. 그럼요. 근데 이게 자동차가 철강, 배터리 이런 전후방으로 얽혀 있는 산업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계 기업인 한국 GM에도 지금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지금 부평 창원 공장 두고 여기서 자동차 생산해서 여기서 만드는 물량 90% 가까이가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의 관세 조치 따라서 이제 한국 GM이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러게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일자리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GM 본사가 작년에 부평 공장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생산 결정을 철회를 했고요. 작년 말에는 사무직 직원 희망퇴직을 받아서 한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2018년에 글로벌 구조조정하면서 GM이 군산 공장 철수했을 때 군산 경제에 얼마나 타격을 입혔는지 많은 분들이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번 관세 조치 여파로 우리나라 지역 경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식의 관세 충격이 미치는 효과는 단순히 우리의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러면 이제 관세 행을 받지 않게 되니까요. 그럼 사실은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대체가 돼 버리면 네. 국내 산업, 국내 일자리가 공동화되는 이런 일까지 갈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이러한 트럼프식의 관세 정책이 미치는 충격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굉장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예, 이게 결국은 북미 시장 노리는 한국의 전기차 업체들 지금 굉장히 비상이 되는 거죠. 또 4월에 한다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만약에 실현된다면.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 기후의 이제 관점에서 보더라도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또 탄소 배출은 늘어나는 기존의 내연차가 이제 도로에서 다니는 이런 상황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지금 마찬가지 우려 나옵니다. 현재 이 IRA의 구매 세액공제 폐지가 음,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이달 중순에 지금 공화당에서 구매 보조금만 이게 폐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세금 $1,000 더 내게 하는 그런 법안 발의했어요. 그 전기차 충전소 세액공제도 함께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지금 전기차에 한 $1,000 정도의 도로세를 매기는 법안도 발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금만 폐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세금 더 내게 하는 그래요. 그런 한술 더 뜬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런데 여기다가 수입차 관세까지 더해지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 가격 경쟁력이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수송 분야 이 배출량 감축 타임라인이 더욱 늦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앞서 캐나다랑 멕시코에 25%씩 관세 부과한다고 밝혔잖아요. 이것도 지금 원래는 우리나라 전기차 업체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예. 캐나다의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BM 등 이런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출해 있거든요. 캐나다가 북미 최대 핵심 광물 생산지인데다가 북미 3국의 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이란 이점도 있었기 때문에 나프타. 그래서 캐나다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미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가 안 붙었던 거예요. 근데 앞으로 25% 관세 부과되면 배터리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국의 탄소 배출 3분의 1가량을 교통 부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수송 부문의 그 탄소 배출 전환이 늦어진다는 소식, 에너지 전환이 늦어진다는 소식은 자, 우리 기후 경제를 걱정하는 우리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맞습니다. 소식입니다. 이 참 미국이란 나라의 탄소 배출의 어떤 부문별 비중을 보면 다른 나라들과 굉장히 독특해요. 다른 나라 우리 한국 같은 경우 보면 네.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의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예. 어, 수송 부문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근데 미국은 워낙 큰 땅덩어리에 대중교통도 지하철 이런 게 그런 게 잘 많이 안 돼 있고 예. 사람들은 자동차 문화에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나라라 예. 이게 전기차로의 전환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만큼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전체 산업, 뭐 발전, 또 건물, 수송 중에서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부분이 독특하게도 바로 수송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라는 얘기죠. 예. 예, 그런 면에서 이 현재 이러한 자동차 부분의 관세의 여파는 경제, 무역, 통상을 넘어서 이제 기후 문제까지도 커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예. 자, 그럼 자동차 업계는 어떻게 이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뭐 트럼프 전기차 이제 구매 보조금 폐지부터 관세 정책까지 줄줄이 쏟아지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임원들이 지금 로비 활동을 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요. 트럼프 취임식 전후부터 지금까지 뭐 GM 최고 경영자, 그다음에 스텔란티스 회장 이런 분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거나 대화를 했다고 해요. 현대차에서도 작년 말부터 미국의 대관 조직을 강화를 좀 했대요. 그리고 최근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하고
비공개 회동을 가진 걸로도 전해졌습니다. 이 현대차로서는 이 미국 내 생산시설 증설이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고 있다고 합니다. 당근책이죠.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가 자기 소셜미디어에다가 현대차 그룹은 지금까지 미국에 $250, 우리 돈 한 3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미국에서 5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렇게 좀 성과를 강조를 하기도 했어요. 기존에 이제 미국 내 생산 거점이 현대차 엘라베마 공장, 여기서 한 연간 36만 대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조지아 공장에서는 34만 대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그 조지아 신공장,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이 신공장에서 생산 능력을 최대 50만 대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미국 현지에서만 연간 한 120만 대 이상의 어마어마한 생산이 규모예요. 가능해지는 거죠. 다음 달에 현대차가 GM이랑 글로벌 생산 시설이랑 공급망을 공유하는 그런 공급망 동맹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관세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안 모색에 나서고 있다고 보여져요. 배터리 업체들도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우리 3대 배터리 업체들이죠. 네.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을 위한 공동 메시지를 이제 제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이제 미국 안에서 배터리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터리 분야에 있어서 한미 협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좀 어필하는 메시지를 낼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는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그럼요. 점, 이런 것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다가 한국 배터리 업계의 요구 사항을 좀 담아서 공동 메시지를 제작을 해서 이걸 가지고 미국 내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좀 설득하는데 활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세 부과 방침이 예상된 일이기 때문에 배터리 업체들은 조금 준비한 시나리오에 맞춰서 이제 투자를 진행할 거다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걸로 네. 보여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은 국내 정치 환경이 정말 이 중요해요. 불확실성이 이렇게 극대화돼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미국의 관점에서 이러한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 강행 정책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다시피 미국의 소비자 물가를 올리게 되고 그것은 미국 국민에게 부담으로 실질 소득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이미 미국 내에서 물가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소비자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과연 조금 기대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미국 내에서의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썼는데 결국 그 비용은 다 우리 우리가 소비자들이 지불하고 다 있구나.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식의 이야기들이 미국 내에서 공론화되면 이런 일방적인 관세 정책이 그 피해는 사실은 미국 내를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고요. 사실은 트럼프의 이런 정책을 쓰면서 그러면 결국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질 것이다. 이제 당근으로 그러면 소득세 깎아주면서 관세를 세수로 대체하겠다는데, 사실 관세가 이 소득세를 대체할 수 정도의 규모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그래도 재정 적자가 심한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미국 내에서 다시 여론을 좀 바꾸는, 그래서 제 아무리 트럼프라고 하더라도 이 정책이 결국은 미국 내의 경제 환경에 결코 좋을 게 없다. 왜냐하면 생산 단가를 계속 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비싸게 예. 수입을 하게 되면 결국에 그리고 재정 적자 말씀하셨는데 부채가 계속 늘면 인플레이션으로 녹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요. 그렇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예견이 되고 있어서 한번 정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또 국내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